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요, 인간관계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는 내용입니다. 바로 타인의 불행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위로라는 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보통 위로는 그냥 뭐랄까 선의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가설을 던지고 있거든요. 특히 과장되고 요란하게 위로를 건넬 때 그 진짜 속내는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더라고요. 맞아요. 그저 위로의 기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하고 사회적으로 학습된 자아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또 어떻게 타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한 편의 심리 드라마 같았어요. 자, 그럼 왜 어떤 위로는 고맙기보다 부담스럽고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자료는 첫 문장부터 정말 세게 나오는데요. 타인의 불행은 곧 나의 달콤한 안도감이다? 듣기만 해도 내가 혹시 그런가? 싶어서 괜히 뜨끔한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 때문이에요. 이 자료의 모든 논리가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샤덴프로이데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거든요. 해악이나 손실을 뜻하는 샤덴하고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가 합쳐진 단어예요. 말 그대로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 영어에는 이걸 딱 한 단어로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 독일어를 그대로 빌려다 쓸 정도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만큼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증거겠네요. 참 낯설지만 외면할 수 없는. 바로 그거죠. 이 자료는 이게 단순히 몇몇 사람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수만 년간 우리 DNA에 각인된 원시적인 생존 알고리즘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경쟁자의 실패나 도태는 곧 나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 이 본능적인 공식이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무의식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재밌네요. 마치 제가 응원하는 축구팀의 라이벌팀 경기에서요. 상대팀 에이스 선수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이성적으로는 저 선수 얼마나 상심이 클까 생각해야 하는데 본능적으로는 잘됐다 하는 마음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걸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게 바로 샤덴프로이드의 작동 방식이죠. 특히 자료에 따르면 이 감정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보다는 나와 비슷하거나 내가 은근히 경쟁 상대로 여기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발현된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리그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료, 친구, 심지어 형제가 넘어졌을 때 내심 안도하거나 아주 미미한 쾌감까지 느끼는 게 그게 지극히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더 불편해지는데요? 그게 본능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가 되게 못된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게 본능이라는 건 알겠는데 고도로 사회화된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나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친구의 아픔에 공감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자아가 내 안의 원시인을 향해 막 경고등을 켜는 거죠. 한쪽에서는 본능적으로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러는데 다른 한쪽의 이성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너 정말 속물이다 하면서 스스로를 막 공격하는 상황? 자료는 이 내면의 충돌이 극심한 자기 혐오와 도덕적 검열로 이어진다고 지적해요. 내가 이렇게 속물이었나? 내가 이렇게 쓰레기였나? 하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 지점에서 아마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모든 위로를 의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요. 맞아요. 이 이론대로라면 너무 냉소적이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친구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전부 다 샤덴프로이데를 감추기 위한 쇼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자료도 모든 위로가 가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이론이 주목하는 건 바로 그 죄책감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그 불편한 본심, 즉 안도감을 들키고 싶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정반대의 행동을 아주 과장되게 선택한다는 거죠. 정반대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극단적인 슬픔을 연기하게 된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 키워드, 과장된 위로인 거죠. 이 위로는 사실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네 불행을 즐기는 그런 속물이 아니야. 봐, 난 이렇게나 너를 걱정하고 있어.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 라고 자기 자신을 쇠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시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변호를 위한 쇼에 가깝다고 이 이론은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밖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저 사람 지금 쇼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챌 만한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정작
당사자보다 더 비통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주변의 시선을 끄는 행동이요. 또 다른 특징은 유독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위로의 말을 쏟아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알맹이는 없고 감정의 전시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듣고 보니 몇몇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너무 상세하게 중계하는 사람도 떠오르고요. 왜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운 형태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소란스러움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 이론에 따르면 그 요란한 소음은 가면비에서 자꾸만 새어나오려는 자신의 진짜 감정, 즉 안도감이나 만족스러운 미소를 필사적으로 억누르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마치 시끄러운 음악을 크게 틀어서 듣고 싶지 않은 다른 소리를 덮어버리려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시끄러운 음악은 과장된 위로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소리는 내 안의 샤덴프로이드의 인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인데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나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떠올라서 괜히 찔리는데요. 그게 상대를 위한 마음보다 나 자신의 도덕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그런 위로가 비겁한 연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는 거고요. 결국 그 화려하고 요란한 위로는 그 에너지는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다는 아주 냉정한 분석인 거죠. 이렇게 가짜 위로의 특징을 듣고 나니 그럼 반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짜 위로는 어떤 모습인지 더 궁금해져요. 이 이론이 쇼가 아닌 진정한 공감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나요? 이 부분의 묘사가 저는 이 자료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주 짧지만 강력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진짜 슬픔은 무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무게는 우리의 혀를 짓눌러서 사람을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오히려 말을 잃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타인의 고통이 내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섣불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화려한 말도 그 사람의 슬픔의 깊이를 담아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거나 함께 눈물을 흘리거나 간신히 내뱉는 짧은 탄식이나 어깨를 토닥여주는 손길이 전부일 뿐이라고 설명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큰일을 겪은 친구 곁에 있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힘내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거짓말 같고요. 그래서 그냥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옆에 앉아 손만 잡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내가 위로를 참 못해주는구나 자책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그게 오히려 더 진심 어린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그 경험이 이 이론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과장된 연기와 진정성 있는 침묵. 이 둘의 극명한 대비가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말은 때로 너무 가볍잖아요. 특히 정형화된 위로의 말들은 오히려 상대의 슬픔을 섣불리 규정하고 제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침묵은 그 사람의 슬픔의 크기와 깊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렇군요. 결국 당신의 불행 앞에서 누군가 보여주는 행동의 소리의 크기와 침묵의 무게, 이걸 통해 그 진심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다소 냉정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100마디의 조언보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한 사람이 더 큰 힘이 되었던 순간이요. 위로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복잡한 심리에 대한 하나의 날카로운 이론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타인의 불행 앞에서 유난히 소란스러운 위로가 어쩌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한 본능을 감추려는 자신을 향한 외침일 수 있다는 조금은 씁쓸하지만 꼭 한번 곱씹어 볼 만한 통찰이었네요.